사춘기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중요한 거는 사춘기 이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닥쳐서 이미 시작하려면 늦단 말이죠. 그것을 좀 미리 준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동기 때 아이와 부모 간에 얼마나 그런 건강한 애착관계, 그런 친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초등학생기의 부모와의 가장 좋은 그 과제는 친밀감입니다. 이 애들을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는 애들은 숫기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나서지 못해요. 근데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스킨십이에요. 여러분, 사춘기에 접어들면 스킨십을 하려면 애들이 피합니다. 이제 스킨십이 점점 어려워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킨십이 나중에 사춘기 때는 힘든 게, 이제 애가 성적인 이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제 사춘기 전에 이렇게 몇 가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갖게 될 때 사춘기를 건강하게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광교지구촌교회 김인하 목사입니다.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대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으세요? 네. 예, 한 번에 되시는 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사실은 제일 세상에서 먼 거리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알게 돼도 그것을 바로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알게 되면 그래도 실수하고 나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발전이죠. 네. 사실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자녀와 이렇게 관계가 자꾸 엉클어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머리에서 빨리 가슴으로 이것을 끌어내려서 아이들이 정말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좀 이룰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좀 돕고 싶다, 아마 그런 소원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춘기 이전기, 사춘기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중요한 거는 사춘기 이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닥쳐서 이미 시작하려면 늦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대부분 사춘기에 임박해서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듣냐면요. 맞아. 우리 애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버릇이 없었구나. 그래서 속된 말로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애들의 반항이 정상적인 거고 애들이 이렇게 보이는 행동들이 일반적인 것이구나. 이건 알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더 악화되도록 만들진 않지만 그것을 좀 미리 준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간이 손상되면 그 간이 예전처럼 회복은 안 된다잖아요. 그냥 더 나빠지진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춘기를 둔 부모님들이 아마 듣게 되면 더 나빠지지는 않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예 나빠지지 않도록 좀 더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분은 바로 초등학교 아이들, 또한 그 전에 더 좋다면 3살까지의 경험이 사춘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망각은사를 너무 빨리 받으셔가지고 거의 제가 어떤 집회 갔다가 월요일날 들은 설교를 한번 물어봤더니 주일날 들은 설교를 월요일날 물어봤는데 거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물어보면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의외로 참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러니 제가 한 주 지난 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인데, 자, 한 주 전에 우리가 배운 아이들의 유아 단계와 또한 그 사춘기의 단계, 이것이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들었죠. 0개월에서 그 3개월까지는 일치되는 단계가 없지만 3개월에서 10개월까지, 그 10개월까지는 어떤 단계라 그랬어요? 어머니와 일치하는 단계. 그 단계가 이 아이들은 언제라 그랬죠? 4살에서 10살까지. 그래서 이제 3개월이, 그러니까 36개월이 지나서 3살이 지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그 엄마와의 그 일치했던 그 경험,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이유식을 하면서 엄마와 나눴던 그런 감성, 그때 엄마의 지지, 엄마의 태도, 그런 것이 애게 그 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면서 이제 4살에서 10개월, 10살까지의 그런 초등기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기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오늘은 바로 그 사춘기 직전기, 사춘기 이전기는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춘기 이전기와 직전기. 직전기는 이제 10살에서 12살까지. 그리고 그 이전기는 이제 10살 되기 전까지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춘기, 그 이전기, 다른 말로 말하면 아동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근데 이 아동들, 어린이 애들 이해가 좀 요즘은 우리 자랄 때와 너무나 달라서 애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인터넷 유머에 초특급 초등학생의 일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초특급 초등학생의 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일기를 썼는지. 키우던 금붕어 중 한 마리만 빼고 다 죽었다. 외로워 보여서 냉장고에 있는 굴비꺼내 어항에 넣었다. 10분 뒤 금붕어는 굴비가 싫은지 자살했다. 만화에서 똥구멍에 펌프질하니까 몸 커지는 고양이를 봤다. 우리 집 개 똥구멍에 빨대 꽂아서 불어봤다. 몸은 안 커지고 비명만 질렀다. 본드 불면 어떤 느낌 날까 궁금했다. 그래도 불안해서 비슷한 딱풀 손에 묻혀 냄새 맡아봤다. 아무 느낌 없었다. 담배 피면 어떤 느낌 날까 궁금했다. 아빠 담배 필 때 옆에 가서 연기에다가 혓바닥 갖다 댔다. 아무 느낌 없었다. 히로뽕 맛이 궁금했다. 비슷한 밀가루 이빨에다가 비볐다. 느끼해서 토했다. 여자 화장실이 궁금했다. 여동생 미매 집 장난감 화장실 문 열어봤다. 여동생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다. 커피 맛이 궁금했다. 밥에다가 비벼 먹었다. 토했다. 애 낳는 느낌이 궁금했다. 달걀을 항문에 끼고 힘줬다 뺐다. 동생이 엄마한테 일러서 빗자루로 두들겨 맞았다. TV에서 뱀술이 몸에 좋다는 얘기가 나왔다. 아빠를 위해 양주에서 놀이터에서 잡은 지렁이 갖다 넣었다. 팬티만 입고 두들겨 맞았다. 자, 이것이 우리의 아이들이 느끼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엉뚱한 아이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동기는 사실은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기 때 아이들의 성적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기 때 아이와 부모 간에 얼마나 그런 건강한 애착관계, 그런 친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초등학생기의 부모와의 가장 좋은 중요한 그 과제는 친밀감입니다. 아이와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이 친밀감이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애가 뭐든 잘한다는 건 인정하시죠? 네. 그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지만 실제 애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잘 모르는데 이 부모하고 친한 아이들, 친밀감이 잘 개발된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주 떳떳하고 자신감이 아주 충만한 애들이 됩니다. 너무 부모의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공부는 1등 할지 몰라도 사회성이 결여가 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뚜렷하게 자기가 요구하는 것, 또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만한 친밀감이 개발돼서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많아지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춘기라는 것을 아주 쉽게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부모의 의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의존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내가 여지껏 안전하게 홈베이스로 유지했던 것을 끊어버리니까 되게 불안하겠죠. 네. 그렇게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려니까 자기보다 더 외모도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 환경도 좋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애가 쉽게 신경질을 내고 쉽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소극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거나 학원을 안 가고 학원을 자꾸 빼먹기도 하고 뭐 과외를 붙여줘도 그냥 그때뿐이고 애가 그렇게 능력이 잘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다 원인이 어디냐면 사춘기를 잘 건너갈 수 있는 이 아동기를 잘 못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친밀감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뭘까요? 친밀감을 방해하는 것. 뭐가 우리 친밀감을 방해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죄. 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의 그 사건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죠. 그래서 죄의 결과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다 너 때문이야. 이것은 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친밀감이 깨진 데서 오는 그런 가정의 그런 변질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여러분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남편에게 더 잘해줘야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죠. 이 죄가 부부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말이 통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죠. 엄마에게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데 의도가 있죠. 너 공부 잘하면 엄마가 너한테 잘해줄 거야. 그러나 공부 못하면 얄짤 없어.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너는 안 돼. 공부 못하면 엄마가 너를 인정하지 않아. 널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은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금방 알아채립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애들이 자신감을 못 갖게 되죠. 엄마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 누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도 제일 인정하는 자기 자녀를 제일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거든요. 저희가 어저께 그 주일날 저걸 냈거든요. 가족 예배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막 경찬에 뭐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보통 누가 더 예쁘게 하는 애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부모는 예쁘게 하는 애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애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보는 분은 애를 다 키우는 분이시고요. 자기 애가 지금 하는 부모는 자기 애에서 눈을 못 떼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오늘 애들 참 좋았죠?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그 아이가 거기서 율동을 했는데 목사님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지만 우리 딸이 제일 잘했어요.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팔불출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부모에게는 자기 애가 제일 잘한 거로 보여지죠. 그게 엄마예요. 그게 부모라고요. 근데 그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을까? 자신감 있게 뭘 해낼 수가 있을까? 그런데 부모가 그 안에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받는 그런 자신의 가치관, 그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져서 애에게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칭찬, 조건적인 인정을 하면서 아이는 엄마는 나를 싫어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라는 것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된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런 자녀 양육을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쓰지 않고 인간을 연구한 그런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 서적을 읽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지만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원인은 알게 되지만 그 해결점을 못 찾게 되는데 그 원인은 바로 그 모든 문제가 죄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아이들의 초등기를 지나고 있는 이런 사춘기 직전의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각성하고 내가 하나님 내 뜻대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이제 아동기의 특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아동기는 유아기에 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랬죠? 이
유하게 벌써 잃어버리시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한 얘기 또 해도 이게 다 그냥 새 얘기 듣는 것 같이 이렇게 들으시는데 이 5개월에서 10개월까지가 바로 아동기의 그런 경험입니다. 자, 이 5개월에서 이 10개월 사이에 아이는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죠. 이때 아이들이 하는 일은 뭐가 있어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뭐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그 먹고 자고 싸는데도 잘 자랍니다. 왜 잘 자랄까요? 엄마의 전적인 사랑과 돌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동기는 엄마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때 아이가 갖고 있는 성적표로 아이를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인정해 주지 않고 성적을 막 가지고 이렇게 혼내기 시작하면 애 성적은 안 오르고 애의 자존감만 낮아져요. 여러분 여지껏 잔소리해서 우리 애가 성적이 무지하게 올랐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잔소리해서 애 성적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잔소리를 한단 말이죠. 문제는 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잔소리를 하면 애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잔소리를 한즉 아이들이 변했다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히려 잔소리하지 말라.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아이를 가르치지 말라고 오히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전적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왜 필요하냐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아이는 그 가족과의 일치를 경험합니다. 아, 가족은 내가 실수해도 무조건 나를 받아주는 공간이야. 가족은 내가 실수했던 것을 그렇게 탓하거나 그렇게 비난하지 않는 공간이야.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면 애가 실수해도 까짓것 뭐 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성적표 갖고 와서 갖고 와봐. 왜 안 갖고 와? 너 또 성적 그렇지 갖고 와봐. 그러면서 이게 뭐냐? 다른 집 아이는 몇 등 했다 그러더라. 뭐 이제부터 비교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애도 사실 비교하고 싶어요. 엄마는 다른 집 엄마처럼 잘해주지 않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얘기했다가는 또 얻어맞으니까 얘기하지 못하고 이제 애가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애한테 완벽한 부모가 아닌 것처럼 애도 완전한 아이가 아니고 이제 성숙해 가야 되는 그런 리드가 필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자꾸 성적을 가지고 비교하죠. 여러분 성경 시편 128편에 보면 자녀를 나무에 비유하는데 어떤 나무에 비유하는지 아세요? 자녀를 비유하는데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이 아내는 아까 무슨 나무에 비유한다 그랬어요? 꽃이 아니라 결실한 열매,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한다. 이 포도나무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포도나무는 그 풍성한 결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있는 그 가정에 아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여인들이 꽃으로 비유되는 것은 자꾸 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꾸 꾸미고 옷을 바꾸고 그런다 그래서 가치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그 마음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열매란 말이죠. 근데 이 포도나무에 또한 비유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버팀목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단 말이죠. 버팀목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이 버팀목이 누굴까요? 예, 맞아요. 남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에요. 시편 12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것을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아내의 버팀목이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언제나 버팀목이 되주는 그런 남편. 그런 남편이 대개 남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얘기는 대개 남편이 그렇다고 믿으시면 믿는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아직도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도저히 그 인간을 생각하면 어떻게 아멘이 나올 수가 있냐,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남편이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 왜 감람나무에 비유했냐면 감람나무는 거친 땅에서 자라요. 이 거친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자녀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거친 땅에서 나무 잘 자라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잘 거친 땅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두 번째 특징은 15년간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15년이 지나면 1000년이 넘도록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자녀 양육은 15년 안에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령기에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령기에 그 아이가 몇 등 하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빠, 또 풍성한 결실을 맺은 엄마, 그 엄마로부터 사랑과 은혜의 돌봄을 공급받게 되면 그 거친 땅에서의 15년이 지난 후 그 아이들이 경험한 그 부모의 풍성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중에 수천 년이, 1000년이 넘도록 생존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거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어떤 그 감람나무는 정말 뭐 1000년이 넘고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있는 나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걸 지켜봤던 나무래요. 와, 정말 놀라웠어요. 그만큼 애들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거목으로 자라는 것은 이 학령기에 부모가 바로 친밀감과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가족과의 일치감을 먼저 완전히 부모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아이들이 친밀감과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로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지 못한다. 이 사춘기는 부모를 떠나는 시기고, 이 학령기는 그 사춘기 이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있는 시기예요. 근데 함께 있는 시기에 부모가 함께 있지 않다. 이거보다 아이들은 더 힘든 게 없어요.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 내가 어디 가려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밥을 먹고 일을 하려고 또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할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한국의 아빠들은 대부분 바쁜 아빠잖아요. 그래서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예요. 바쁜 아빠, 나쁜 아빠. 그래서 이 바쁘다, 나쁘다.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쁜 아빠로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3살 막 이런 정도 때 제가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내는 시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면서도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월요일 날 목사들은 좀 쉬는 날인데 늘 쉬지 못하고 강의가 있었고 설교 준비하고 늘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애를 보러 갔죠. 그래서 애를 딱 보러 갔는데 이 녀석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한 4살 정도 된 때였던데 너무 이쁘니까 얼마나 제가 귀엽겠어요. 그래서 그 녀석 옆에 가서 조용히 그 녀석 얼굴을 쳐다봤더니 이 인기척이 나니까 이 녀석이 우측 하더니 딱 깬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깜짝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놀란 표정을 지더니 막 일어나서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엄마 어디 가? 그랬더니 가서니 엄마 뭐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랬더니 애 엄마가 나와서 하는 말이, 여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니 뭐라 그랬는데, 너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와서 얘기하더니 엄마 저기 밖에 김인환 목사님 오셨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빠를 김인환 목사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죠. 오죽하면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교회 출근하는데 늘 새벽 예배 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니까 어떤 날은 아침을 먹고 출근했더니 아빠 가니까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두 딸내미가 아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 아빠는 가끔 놀러 오는 사람, 뭐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함께 해주지 못한다. 이것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이 자존감과 친밀감을 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주 함께 할수록 이상하게 할 말이 더 많잖아요. 네. 근데 가끔 만난 초등학교 동창하고 만나면 왠지 반가운데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정말 반갑다. 그리고 그냥 차나 마시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만난 분들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되죠? 자주 만날수록 친밀감이 개발되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나 바쁜 아버지, 또 함께 놀아주지 않는 아빠, 그런 엄마,
애들은 되게 이렇게 소심한 아이로 자라거나 나중에 부모에게 어떻게든 친밀감을 아이들도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서 되게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하고 함께 있는 걸 제일 좋아하고 부모랑 어디 쇼핑 가고 같이 산책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그걸 같이 못 해주는 게 사춘기 때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완전히 그냥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사춘기는 작은 연료통을 가진 자동차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그 연료통에 공급되는 연료가 바로 사랑이라는 연료예요. 그런 친밀감이라는 연료예요. 자신감이라는 연료예요. 그 연료가 있어야 이 아이가 이제 마음껏 세상을 여행하면서 나는 어떤 어른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행을 하다가 두려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애가 결국은 소심해지고 불안하니까 더 부모한테 와서 짜증내거나 아주 반항적이 되거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연료통에 충분한 사랑의 연료를 감정적 연료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걸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함께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하고 돌이켜 보니까 어렸을 적에 좀 함께 많이 놀아준 것 같으세요? 네. 예, 자신 없는 대답. 예. 참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아빠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그걸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자녀 형성 세미나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지금 이제 4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이 나이 속에서도 내가 정작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내가 소홀히 했구나. 남의 자식 키우느라고 내 자식은 함께 해주는 시간을 못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바꾼 습관이 하나 뭐냐면 우리 가족과의 스케줄을 내 공식적인 스케줄로 넣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과의 스케줄은 남자들에게는 언제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스케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없는 그 시간에 교인들은 계속 요청을 해오니까 저는 또 계속 거기에 응답을 하다 보면 애들하고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시간을 갖게 됐고, 제가 그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아이들이 이제 초등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정말 아이들하고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이제 막 둘째 녀석은 비행기도 태워주고 뭐 김밥 말고 김밥 마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저는 밥이고 애는 이게 잘 모르실 텐데 저는 밥이고 자기가 김밥에 있는 김이래요. 그러면은 걔가 나를 끌어안고 막 이렇게 넘기려고 그래요. 같이 띵구르 이렇게 구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애가 아빠를 제일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김인환 목사님이라고 했던 애들이 이제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우리 교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밝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 갔다 와가지고 얘네들이 점수를 맞았는데 50점을 맞아온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20점도 맞아왔어요. 와 이러다 빵점도 애가 맞을 수 있겠구나. 보다 높은 목표를 갖게 되더라고요. 빵점도 맞을 수 있다. 근데 이 녀석이 50점 받았는데도 우리가 칭찬을 했거든요. 야, 너 미국 갔다 와서 이렇게 공부할 때 50점 맞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넌 역시 똑똑한 애 같아. 어떻게 50점을 맞았니? 그랬더니 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사실은 쉽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학부형 모임에 제 와이프가 학부형 모임에 갔는데 막 웃으면서 왔어요.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했더니 아니 세진이가 밖에 그 세진이 친구 누구 있잖아요. 걔 있는데 그런데 걔 엄마가 진짜 세진이 50점 맞는 게 맞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니 우리 애가 70점밖에 못 맞아가지고 너 왜 70점밖에 못 맞았냐고 이렇게 나무라면 꼭 세진이 얘기를 들으면서 세진이는 50점밖에 못 맞았다고. 이 애들이 보면 꼭 80점 맞은 애는 70점 맞은 애를 얘기하고 꼭 자기보다 못한 애를 꼭 들어주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게. 근데 이 녀석이 그렇게 하는데 그 녀석이 꼭 우리 세진이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진이는 50점 맞아도 세진이 엄마 아빠는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엄마는 왜 내가 70점이나 맞았는데 왜 나를 혼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고 50점 맞아도 칭찬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미국에서 갔다 올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랬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칭찬을 했다 그랬더니 그래서 세진이가 그렇게 밝게 잘하는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밝게 자라던 녀석이 드디어 자신감을 갖고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해내더니 이 녀석이 요즘 고학년이 됐는데 이제 성적이 거의 퍼펙트예요. 네.
근데 그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성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 왔을 때 그걸 즐기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부터 동그라미 2개가 아주 잘함이고 동그라미 하나가 잘함이고 이제 세모, 네모가 있는데 이제 그냥 그게 동그라미 아주 잘함으로 완전히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큰 녀석은 고학년인데도 이게 세모가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잘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그거를 잘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가 큰 녀석한테 꼭 성적표를 가져오면 따로따로 부르거든요.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수고했던 거를 칭찬해줘요. 넌 참 열심히 했던 아이였다고. 너는 정말 성실했다고. 그걸 칭찬해줘요. 그럼 애가 되게 좋아하는데 큰 녀석은 칭찬하기 쉽지가 않죠. 거의 뭐 세모로 쭉 깔아왔으니까 보통이죠. 그런데도 내가 세은이는 그래도 이렇게 세모가 있는데 이 세모라는 거는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사람이야. 너는 가능성이 많은 아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표정이 밝아지더니 아빠, 저는 네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네모가 있는데 저는 네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선 야 임마 그럼 네모 받아오면 되겠냐 하고서 한 대 주워받고 싶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우리 세은이는 다 세모야 주로 세모니까 아빠는 얼마나 세은이가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세모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얘가 동그라미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칭찬해주면, 그렇게 격려해주면 그걸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함께하면서 인정해줄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친밀감과 자신감을 갖지 못한 두 번째는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잘하기 때문에. 함께하면서 자꾸 스킨십을 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함께 비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동기에 함께 해주지 못하면서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 뭐 합니까?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너 왜 못했어? 요즘 뭐 했어? 그러면서 막 혼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특히 맞벌이하는 엄마일수록 그러죠. 함께 있어야 할 공간에 함께 있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와 친밀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그런 어려움을 준 건데 오히려 퇴근하고 돌아오면 무슨 검사부터 해요? 숙제 검사부터 해야죠. 오늘 할 일을 다 했는지. 그럼 반드시 얘는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대체적으로 안 해냈죠. 삶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들 하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밖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 녀석은 제 할 일도 안 해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제 할 일을 못 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럴 때 엄마 없어서 힘들었지. 엄마 너 오늘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막 뛰어왔어.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제가 밤 11시에 들어갔는데 이제 막 헐떡거리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한 10시면 자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 그냥 헐떡거리면서 들어가니까 이 녀석들이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래서 일이 많았어. 그래서 늦었지 이랬더니 근데 아빠 이렇게 숨이 차요. 그래서 너무 늦어서 니네들 얼굴 너무 자기 전에 보고 싶어서 막 뛰어왔어. 근데 니네들이 안 자고 있네. 와, 아빠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근데 니네들 내일부터는 아빠 보고 싶어도 아빠가 좀 더 일찍 오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래도 니네들 일찍 자줘야 돼. 이런 거하고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너 왜 안 잤어? 아빠 10시 자라 그랬지. 자야 머리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한다고 키도 큰다 그랬지. 왜 안 잤어?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빠를 기다렸는데 자기는 아빠가 보고 싶었는데 와서 들은 것은 비판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어린 애가 엄마가 없는 사이에 설거지를 하려고 하다가 우당탕 그 모든 걸 다 내리쳐서 그냥 키가 안 다니까 완전히 깨부셔버렸어요. 나왔더니 모든 것이 어질러져 있어요.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얘야 뭐 했니? 하고 딱 보니까 난장판이 아니에요. 그 순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같으면? 다쳤네요. 역시 훌륭한 엄마들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너 도대체 뭐 했어? 왜 이렇게 어질렀어? 그러면 엄마 누가 너한테 설거지 하라 그랬어? 공부하라 그랬지? 막 이렇게 나무랬을 것 같아요. 일단 집이 어질러졌다는 거에 저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엄마들이시네요.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왜 그랬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엄마 도와서 설거지 하려고 했다라면 그걸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아, 넌 참 고운 마음을 가졌구나. 엄마를 도우려는 그 마음은 참 훌륭한 마음이야. 야, 그런데 이렇게 어질러니 도우려는 마음과 달리 이렇게 엉클어졌지? 다음부터는 이 의자를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더 좋을 거야. 그리고 좀 더 키가 자랄 때까지 네가 기다려도 돼. 네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그걸 가르쳐주면 이 애가 상처받지 않고 엄마를 돕는 건 늘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구나 라는 걸 들을 텐데, 오자마자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를 돕는 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남을 돕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겠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자기가 사춘기 때 엄마하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학령기 때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서 나중에 애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친밀감과 자신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간의 비교, 형제 간의 비교. 저도 우리 형제 간의 비교를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요. 요즘은 제가 자존감이 높아져서 제가 얼짱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예, 벌써 비웃는 분들의 표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외모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 남동생이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둘이 가면 늘 내 남동생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지었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외모만 그렇습니까? 성적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이의 재능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외모도 우리끼리 얘기인데 평가하죠. 큰애보단 둘째가 좀 나아.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청소년 집회나 아이들 집회 가면 제가 막 꽃미남이다, 얼짱이다 그러면 막 애들 토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야, 지 얼굴도 주제 파악을 못하나 봐요. 막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진짜 어떤 애는 막 이렇게 쳐다봐요, 진짜.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거기서 막 제가 원빈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저 완전히 맛이 갔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도 정말 자기 자신을, 저런 인간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데 나야 뭐 자부심을 느낄 만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제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비교하지 말고 우리도 누구의 시각으로, 어느 분의 시각으로 그 아이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기 시작하면 돼요. 똑같이 지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얼굴이 다 다르시잖아요. 여기 다 다르시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것이 우리가 서로 보완하고 서로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여러분 같으시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눈이 작은 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형제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동양적인 미를 가진 여자들입니다. 눈이 작고 좀 재즈이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갑자기 미국 가고 싶어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다 크니까, 다 쌍꺼풀이 있으니까 그것이 없고 그렇게 한 그 동양적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미라는 것은 그 시대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미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의 선수가 저와 같이 많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고 비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친밀감과 자존감을 갖게 된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 양육할 때 첫 번째, 인정해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인정해주는 말을 사용해라. 그리고 두 번째, 스킨십을 자주 해라. 자,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스킨십,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정해주는 말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인정할 게 있어야 인정을 하죠. 이 인간 인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게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가 인정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인정을 얼마나 받고 싶은지 학교에서 무슨 만들기 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일부러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 이거 보세요. 그 순간 내 입에서 무슨 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와, 이게 네가 만든 거야? 야, 정말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빠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서. 와, 진짜 그 부분은 힘들었겠다.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아빠 이거 그랬더니 그거 뭐? 너 지금 공부했어? 너 지금 구몬할 시간이 아니야? 빨리 들어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내버린다면 애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애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많이 해요. 이 애들을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는 애들은 숫기가 없어요. 그래서 남애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나서지 못해요. 맨날 나무라고 혼나고 이렇게 지청구 주고 나서 애가 뭐 춤을 춘단 말이야.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식구들이 무슨 친척들하고 무슨 가족 행사가 있을 때 한번 쳐봐 그러면 애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막 속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아, 앉아. 하지마. 아, 바보같이 뭐 하라 그럴 땐 못하고 지 혼자 할 때 아유 하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인격적인 모독을 이렇게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러지 말고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스킨십이에요. 네, 스킨십. 여러분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 스킨십을 하려면 애들이 피합니다. 저희 딸내미도 초등학교 5학년만 될 때도 벌써 이제 자기의 몸에 그런 여성으로서의 그런 변화가 오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딱 안으려고 그러면 잘 안 안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아빠한테는 그때까지는 안 켜요. 근데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 제 그 동료 목회자들이 와서 아, 세연아 반갑다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면은 피해요. 예전엔 네 하고 이렇게 안기던 애들이. 이제 스킨십이 점점 어려워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킨십이 나중에 사춘기 때는 힘든 게 이제 애가 성적인 이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적인 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마도 이렇게 자꾸 이성으로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먼저 이성으로 느끼는 상대가 누구냐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먼저 좋아하게 되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 왜 좋아했냐, 외모가 정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땐 되게 좋아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성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성으로 첫 번째 보이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엄마가 아들을 너무 지나치게 그 잠옷 같은 그런 시시한 옷을 입고 그 사춘기 아들을 꽉 안아주면 애가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성을 느껴요. 그러면 애가 죄책감을 느끼죠. 그 죄책감 때문에 성은 불쾌한 것이다. 부정적인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을적인 욕구를 제한하죠. 그렇게 제한하면서 그 욕구는 분출하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물이 틀어져 있는 호수를 언제까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호수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풍선을 압축하면 다른 데로 삐져나오는 것처럼 막을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른 쪽으로 핑겨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 사이트를 뒤적거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이전에 그 아이들과 그 스킨십을 할 때 마음껏 스킨십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리상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화야 놀아주는 게 제일 많이 그런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함께 아빠 나랑 공기할래요? 근데 나는 해줍니다. 그것이 연대감을 갖게 돼요. 함께 무슨 게임을 할 때 애들은 우리 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도와줄 때, 숙제를 할 때 그것도 몰라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걸 도와줄 때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친밀감과 자존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라. 선물. 선물은 누구를 사귄다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 친구를 사귄다. 애와 친구처럼 지내고 싶습니까? 적절한 선물을 주십시오. 물론 선물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그냥 아무렇게나 막 주셔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선물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되게 아끼는구나. 제가 우리 세은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휴대폰을 줬더니 키스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춘기 전에 이렇게 몇 가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갖게 될 때 사춘기를 건강하게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사춘기 직전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